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조금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차이가 좀 나니까 애초에 전혀 모르는 걸 전제로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양 태극도를 봤죠. 음양 태극도라고 할 때 항상 남쪽이 위에 간다라는 요 개념, 남향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 서구의 방위 개념을 갖고 놓고 보면은 헷갈립니다. 항상 이제.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되고, 그리고 이 태극도의 요 모양이 맞는 이유는 항상 양은 더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찬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태극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태극기 놓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극도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인데 실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의 이치로 볼 때도 반드시 양이 위로, 그 다음에 음이 아래로 내려가고, 자, 이 형태는 동양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신라시대 왕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금관에 보면은 요 모양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 고리 구멍, 옥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 가지고서는 왕관에다 만들죠. 이걸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이 구부러진 옥이다 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생명의 씨앗이죠. 우리가 그 세포의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 아메바나 뭐 사람 기본적인 세포 모양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라라고 할 때 음양의 요, 그죠? 이건 그래 양태극 또는 이쪽을 보고서 음태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태극과 음태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생명의 씨앗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양과 음이 나오고, 그 양과 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 사상으로 표현합니다. 네 가지의 모양이라고 표현했고, 그 네 가지의 더 모양이 더 분화돼 가지고 나중에 팔괘가 되고, 그래서 팔괘를 우리가 소성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괘가 다시 분화돼 가지고 이제 16개, 8이 16, 32, 64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팔괘라고 하는 소성괘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방팔방이라고 하는 이 소성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씩 그 소성괘가 같이 만납니다. 그럼 88에 6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예, 거기까지 나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차피 이게 주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역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 개념들은 조금 같이, 적어도 책을 볼 때 이거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할 때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자 지난 시간에 보면은 81쪽 한번 보세요. 81쪽에서 자, 주역이라고 하는 역과 관련된 글자를 한번 보았고요. 81쪽. 아니, 61쪽. 제 눈이 별로 많이 나빠져가지고 61쪽에 저하고 조금 다르군요. 이게 하나 막 올라갔네. 이게 저기가 잘못됐구나. 그럼 62쪽을 한번 보세요. 막 밀려서 내려갔구나. 62쪽인가요, 여러분? 책은? 그러면은 거기 보면 주역이라라고 해서 역이라라고 하는 이 글자 우리 설명을 했었고, 자,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 이야기다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따라서 변역이요, 불역이요, 간이한 역이라라고 하는 세 가지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았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주역이라는 책이 없더라도, 글이 없더라도 바로 자연한 이치가 있다. 그래서 천역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글자로 담았다. 그래서 서역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여러 가지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역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인데,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그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인데요. 자, 역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주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 때 지어진 역이 되고, 그러면 주나라에만 역이 있었느냐?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앞선 저 기원전 6천년 전, 훨씬 이전에
자, 보키 씨라고 하는 분이 다시 말해서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황하문명권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 농사의 때에 맞는 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주역이 이전에 그 음양이라고 하는 이 두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주역의 궤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복귀시 때부터 쭉 내려오는 주역이 64개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궤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나중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 관련해서 살짝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앞뒤 관계 섞여야 되겠네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책 맨 처음이 뭘로 시작되느냐 하면은 중천 건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양인 바로 중천 건교 거듭됐다 그래서 중자를 쓰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괴상을 가지고 쓰죠. 이것이 이제 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건교를 으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쭉 64개가 베풀어지는 것을 바로 주나라 역이다 그래서 주나라 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주나라에서 쓰기 시작한 역이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뭘 표현하냐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듯이 책력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 역은 역냐라 이렇게 됐으면 역이다 그러면은 해와 달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1월에 그죠 영어 소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12달을 만들고 24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년의 시작을 어디로 삼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계절은 내가 그냥 이거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1년을 그냥 2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다 뭐 3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누구한테나 다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이런 식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이 뜨거운 기운이 아주 지극할 때 그죠? 지극할 때 우리가 그 요즘 말로 그냥 표현한다면은 그거를 하지라 그러죠. 뜨거운 여름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가 됩니다.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이제 음기운이 많아지는 거죠. 더운 기운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추운 기운이 이렇게 살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요점 다시 말해서 음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겨울의 한가운데다 그래서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 그러면은 우리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나요? 동지. 밤에 제일 길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표현을 달리 하셔야 되겠죠. 이제부터 뭐예요? 양기운이 새로 시작하는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점이 있고 추분점이 있습니다. 춘분점이 이건 나중에 이제 글자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4절기로 쭉 나눴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책력을 만드는데 농사의 때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1년 12달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말해 태양력이 366일이라 그러면은 태음력은 354일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354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태양이 한 바퀴 삥 돌 때 달이 몇 번 뜨고 지고 몇 번 보름달이 되고 하느냐면은 12번이라고 그랬죠. 계산을 해봤더니 12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이라고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년 12달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저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럼 1년 12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을 바로 한 달 중심으로 해서 29일 그 다음에 또는 또 30일 이렇게 둡니다. 요걸 두고 보니까는 12일씩 차이가 나서 우리가 삼윤법, 5세 재윤법, 8세 삼윤법 기억나시죠? 자, 삼윤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3년에 한 번 두고 그 다음에 5세 재윤법 5년에 2번 두는 것 2번 윤달을 둔다 해서 제자를 보통 많이 씁니다. 둘이라고 표현할 때 5세 재윤법 그 다음에 8세 삼윤법 그 다음에 19세 7윤법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지 밤에 뭐 달 보고서 놓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력에다 맞추니까 1년 12달 그러면은 때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윤달을 중간중간에 두어야 되는데
항상 윤달을 뒀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농사 4월 달에 3월 달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윤 4월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저 태양력에 맞춰 가지고 1년 366일에 맞춰 가지고 15도씩 나누면 되는 거죠. 360도를 기본으로 해서 15도씩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달에다가 다시 2배수 하니까 얼마가 돼요? 24절기로 해서 대체적으로 15도씩 하면은 36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씩 조금 차이가 나면은 바로 1년 계절이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가장 극성할 때, 음기운이 극성할 때, 그 다음에 음양의 두 기운이 고를 때 요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2분 2지 이렇게 표현하겠죠. 2분 2지법으로 이렇게 나눠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돼요? 다시 몇 쪽씩 자르면 되나요? 12달 했던 것을 하나 둘 셋 하면 되나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더 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24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24절기라고 하는 건 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건 양력이죠. 자, 우리가 책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썼던 것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아니라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그죠? 달이 한번 차고 지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의 기준에서 만들었다. 그 태양력이 24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리안 타임까지도 얘기했었죠. 코리안 타임 얘기하고, 그래서 농사 지길 때는 12대가 기본이었지만은 요새 이제 바쁘다 보니까 24시를 두었는데, 24시 개념도 서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이 문화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역을 만들려고 이제 어쨌든 간에 농사 짓기 편리한 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년의 시작점을 어디로 만드느냐예요. 1년의 시작점. 어디로 만들까요? 여기로 만들까요? 여기로 만들까요? 여기로 만들까요? 여기로 만들까요? 1년 12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싹이 틀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뭐가 새롭게 나오니까 시작한다라고 할 때 원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이죠. 바로 그거 중요합니다. 시가 뭐예요? 싹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는 같다라는 거죠. 뭐가 같아요? 항상 글자 속에 뜻이 다 있다 그러죠. 뭐가 같아요? 여가. 얘하고 얘는 같다예요. 여는 뭐예요? 음이죠. 네모도 음이죠. 왜냐면 하늘이라면 양이 되고 이건 네모이기 때문에 음도, 자, 그 여자의 그 자궁을 표현하는 거니까 다 음이라는 겁니다. 음과 음으로 같다. 음과 음이 근데 같다라고 할 때 굳이 왜 이것을 쓰느냐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거기서 길러내는 거죠. 양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양기운을 받아서 그게 뭐냐면은 태가 하나 생긴 거죠. 이게 바로 태입니다. 그 여기다가 계집여자 대신에 뭔가 물건 몸체가 하나 생겨났다 그러면 이게 태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다스려야 되고, 요 생명의 씨앗 잘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다라는 것이고, 연 생명의 씨앗이 하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쁠 이자 이렇게 쭉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이것저것 다르지 않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1년의 시작점을, 그래 아까 시작 이미 뭐 말씀을 하셨지만 싹이 틀 때 뭐가 움터 나올 때인데,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태극도를 만들어 봤더니 음이 극성한 거, 그러니까 동지라고 하면 밤이 길지만은 실은 달리 표현하자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양기운이 하나 시작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음력 10월 달, 11월, 우리가 자, 요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순음으로 가득 찼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소성께, 대성께 공부하기 전에 먼저 대성께를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1년 12달을 어떻게 표현하냐. 얘 하나면 돼요. 그죠? 양으로 가득 찬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밑에서 음기운이 시작될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다 완전히 비는 때가 있겠죠. 다 비면 다시 밑에서부터 하나 시작되겠죠. 자, 요런 형태가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2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3개, 4개에서 또 꽉 차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년 12달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제가 요걸 기준, 이걸 속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거꾸로 이렇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냥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자, 그 12달이니까 1, 2, 3,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나가겠죠?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꽉 찬 거. 여기는 순양인가 싶었더니 음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도 순음인가 싶었더니 저 밑에서 이거 위가 아닙니다. 이건 아래가 됩니다. 저 밑에서 양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저 밑에서 음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자,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그 다음에 음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순음으로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요거 가지고 1년 12달 다 됐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음량의 영어 소식이죠. 점점 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 음이 점점 불어나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음량의 영어 소식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극도도 그려졌죠. 글자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을 표시하는데 그럼 1년의 처음을 어디로 삼을까? 여기서부터 삼을까? 여기다 보니까 뭐 한참 추운 때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1년 12대로 일단 먼저 요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년 12대로 우리가 1년 12달이다 그러면은 하늘로 천간으로 표현하자면 10개로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십간이라 표현했습니다. 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이 열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에 태양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은 십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하고 자, 간이라고 하는 글자 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 누가 주관하면 하늘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간 간자가 되고 주관할 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주장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장이 너무 또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일일이 간섭하게 되는 거죠. 간섭한다 할 때도 이걸로 쓰고 심지어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그냥 범하죠. 그래서 범한다라고 할 때도 요걸 쓰는 겁니다. 그죠? 분수 넘게 상대방까지 범할. 그래서 어쨌든 십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천간, 하늘이라고 하는 갑을기방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한 바퀴 삥 돌아가는 동안에 지지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12번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12번. 그래서 12. 자, 하늘이 이렇게 하늘은 음량의 기운을 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느낄 뿐이죠. 이 열이 그래서 하늘이 1부터 10까지 더 기본적으로 땅에다 내려주죠. 땅에다 내려주면서 땅에서는 뭐가 생겨나요? 싹이 생명들이 뭔가 물건이 생겨나는 겁니다.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또자를 썼죠. 또라고 하면 손으로 잡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예요. 간지라고 하는 말 속에 이걸 보면서 이게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리는구나. 하늘이 1부터 10까지 내린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게 뭔가 생겨났구나. 그걸 가지고 그죠? 1년 12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지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천간지지. 천간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없을 때는 그냥 요 부호로만 가지고 쭉 썼죠. 근데 여기다 이제 이름도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가 우리가 이 땅 위에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읽죠. 그래서 지뢰 복이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일단 글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택 림 해서 임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천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뇌천 대장이 되고요. 이건 다시 한번 쭉 볼 테니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천택리라고 표현하는 교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택리란다. 택천쾌. 위에서부터 읽어야죠. 택천쾌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중천건이 되고, 그 다음에 천풍구가 되고요. 이제 비로소 음이 양을 맨 밑에서 만난다라는 만날 구자죠. 그 다음에 이거 천산돈, 이제 음기운에 의해서 양이 점차 물러간다라는 뜻이 되고, 천지비괴가 되고, 그 다음에 풍지관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중지곤괴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1년 12달을 그냥 주역의 계명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울 테니까 놔두고, 자, 여기서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여기는 이제 주역 계명 보면서 나중에 파자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할 때는 육식갑자로 해가지고, 이 지지로 표현하는 거죠. 1년 12달의 지인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주역에서 나중에 이름일량지위 도라 그랬습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일량 이름지위 도가 아니라 일음 일량지위 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에 뭐 어차피 중간중간에 가서 익혀야 될 내용이니까. 자, 이름 일량지위 도라. 도라라고 공자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뭉뚱그린 그 종합적으로 펴낸 그 개사전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량 이름 하지 않고 일음 일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양음이라 표현했으면 양음 그러면 시작하고 마친다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음이라고 하면 요 자리가 뭐냐 마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면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 그러면 다시 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음이라 하지 않고 음양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종시에 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면 종즉 마치는 곳 다시 시작함이 있다라는 요 뜻이에요. 그죠? 요 뜻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듯이 그다음 바로 종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 철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거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인가요? 그래서 종말론이죠. 인류가 이러면 끝난다고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겨울 하면은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뚫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종시의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자, 주역 괴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주로 괴의 이름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마치죠. 마칠 요자죠. 그죠? 마치고 여기서 뭐가 하나 시작하나요? 양이 하나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게 자예요. 그래, 자라 그러면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들 자 그러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되어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신을 이어갈 누구를 낳아요?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할 땐 양으로 표현해서 아들자. 그 아들만인가요? 딸도 돼요. 그래서 자식자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아들자가 되고 또 요 자리는 그죠? 자가 되니까 아 마치고 새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뭐가 되겠어요? 뭐 뜻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자월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자월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 자체 보면 여기 지뢰복 그럴 겁니다. 저 속에서 양 하나가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건 이제 보기 쉽게 똑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뢰복이라고 하는 건 저 땅 속에서 그죠? 완전히 다 마치고 새로 양 하나가 시작된다라는 요 글자나 요 지뢰복귀의 모양이는 어때요? 같은 모습이죠? 같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쉬엄쉬엄 갈 척자예요. 우리가 걸어나갈 척자. 그죠? 왼걸음 척해서 이렇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걸어나가는데 그죠? 아직은 양기운이 저 속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서도 서서하게 천천히 걸을 세다. 천천히 다시 회복돼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이렇게 나왔더니 밑에서 양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 가면서
저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받아가지고 땅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 완전히 꽉 닫혔던 땅의 문이 어때요? 이쪽 열린 모습이죠? 이게 축이에요. 그죠? 이게 축이고,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왜 이거는 쥐를 붙였고 여기는 소를 왜 붙였, 이게 쥐자자예요? 이게 소축자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 이거 나중에 좀 봅시다. 자,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문이 열린 형태가 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조금 춥죠? 음기운이 더 아직 있으니까. 여기 아직 완전히 양기운이 나오려면 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요 부분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덜 있어요. 요 부분 됐는데 아직은 이제 땅 속은 완전히 양기운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바깥은 어때요? 좀 쌀쌀하죠? 싹이 요렇게 나고다가 아우 추워 해가지고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면 저 땅 속에서, 자, 요 글자에 이 축이 되고 여기가 인이 되는데, 저 땅 속에서 음이죠. 팔 그러면 이제 땅 속에서 이렇게 해서 갈라지면서 거기서 뭐가 말미암을 요자 싹이 나죠. 추워서 덮어주죠. 더 추워서 또 뭐냐면 이렇게 진명자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인이에요. 그죠? 인이라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건 공경한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이제 싹이 나오는데 새싹이 쭉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잘 덮어준 형입니다. 마침내 양기운이 어디까지 나면 요 밖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막 꿈틀꿈틀 움직여요. 땅의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활짝 열렸죠. 그래서 활짝 열렸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가 되면서 이제 활짝 열리면서 저 위에서 양기운이 많고, 그죠? 양기운이 이제 완전히 저 여기까지 나오고 이제 음기운 하나 정도만 이렇게 있는 거죠. 양기운이 막 음기운 몰아내려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이런 땅 위에는 아지랑이가 어때요? 아른아른 거리죠. 그때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뭐죠? 진 맞죠? 그 언덕 한자 밑에다가 속에서 그저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양기운이 그저 막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꽉 차 있죠. 그죠? 온통 양기운으로 꽉 차 있어서, 자, 꽉 차 있다라는 의미에서 배가 부른, 그죠? 잔뜩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뱀 모양. 땅속으로 표현하자면 땅속 가운데 땅에 있는 최고의 약물이 되겠죠. 땅속이죠. 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누지만은 음에 해당되겠지만은 땅 속에 있는 최고의 약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서 가득 찬 모습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냐면은 사가 되는데 1부터 10까지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간다라는 의미 이렇게 꽉 채워놨습니다. 이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쯤 이제 열매 꽃 피고 열매 맺었죠. 열매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직은 좀 덜 익었죠. 그래서 아직 조금 덜 익었다. 그래서 양이 꽉 펼쳐진 게 아니라 그 중에 그저 반쯤밖에 안 익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미가 되는 거죠. 자, 미가 되고, 그 다음에 오미, 그 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리고 완전히 다 쭉쭉 다 펴졌죠. 그죠? 펼신자입니다. 쭉 펴졌고, 그리고 오미, 그 다음에 오미 신유, 그리고 이제 요 추분점을 기점으로 해서 양기운이 점점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이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모습. 이게 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기운이 점점 밀어내면서 뭐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죠? 앙상한 가지에 큰 씨앗만 하나 댕구머니들 이렇게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성하다라고 하는 무자에다가 여기 뭐냐면 무성하다 하는 거 아니라 이때 무성한 것은 뭐냐면 가지만,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고 거기에 바로 뭐예요? 이 큰 씨앗 하나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입니다. 이것이 술이 돼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산지박에서 깎을 박자가 되고, 음이 양을 다 깎아 먹었다 이겁니다.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완전히 다 음이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전부 다 음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이것을 자 글자로 만드는 것이 해라고 하는 요 글자죠. 그래서 완전한 다 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짐승띠를 붙여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 이거 누가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만들긴 했지만은 누가 써요? 농사짓는 백성들이 써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일자무식 백성들이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여기다가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보는 것들, 짐승들이나 이런 걸 대비를 해주면 쉽게 외울 겁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이 동네 저기 짜장면집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점심을 먹는데 어떤 노인네 여자분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예, 좀 허름한 차림의 두 분이 아마 처음이 아니라 뭐 동네 새로 이사 오셨는지 뭐 아르이집에 사는지 친구하자고 하면서 둘이 같이 이제 시장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뭐 좀 사 들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점심이나 먹고 가자. 맛있는 짜장면집 있으니까 그러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가만히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동네에서 이제 처음 만나고 친해지려고 했던가 봅니다. 한 분이 물어보죠. 상대방이. 그 전에 뭐 무슨 일 때문에 자기 참 바빠서 무슨 음식을 잘 못한대요. 맞아. 반찬을 뭘 해야 되는데 뭐 김치를 담아야 돼.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좀 그 일이 바빠가지고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죠. 비즈니스 하니까 어디 영업사원 하셨는가 보다.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도 조그만 소규모 공장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쨌든 비즈니스 하다니까 상대방 할머니는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이분은 정말 이런 전혀 그야말로 그냥 일자무시 그냥 할머니다 보시면 돼. 그런 분이 오히려 굉장히 또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분은 지금 비즈니스 했다 그래서 노인네가 그런 말씀도 하시나 그랬더니 앞에 분이 그럼 비즈니스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정말 모르니까 물어보죠. 비즈니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술직이에요. 그래 또 이게 전 또 황당해. 기술직이에요. 할머니가 그 말 못 알아들어요. 기술직이 뭐예요? 기술직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미용 업무를 했습니다. 미용 업무랍니다. 그냥 미용사 애초부터 제가 그냥 미용사였어요. 미용실에 하면서 있죠. 그래서 그냥 미용실을 머리 잘라주는 일을 했어요 하면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꾸미고 멋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참, 왜 저렇게들 어렵게 사시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소통할 때 우리처럼 특별히 뭐 공부한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지. 이렇게 복잡하게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남들한테 쉽게 알아듣게 탁탁탁탁 전달해 주려고. 지도자들이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뭐냐 백성들 쉽게 알아들으라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 꼬아서 얘기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가면은 현장 가서 먹으면은 5,000원짜리 3,000원에 주고 6,000원짜리 3,500원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현장 거기서 먹을 때 카드 계산 안 됩니다. 그때는 현찰. 그랬더니 이 양반 또 이제 그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잘못 알아듣고 어머 여기는 카드는 안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 뭐 3,000원인데 짜장면 한 그릇 잡수면 3,000원인데 무슨 카드를 써요. 이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참 잘못 배워도 이 사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건데 자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면은 그냥 무지렁이 백성들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돼지띠다 무슨 띠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 쥐라는 얘기 없죠. 쥐는 쥐서라는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쥐예요. 쥐 모양이죠. 그죠? 쥐 모양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다 쥐띠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 쥐를 알아야 돼요. 쥐를 알아야 됩니다. 쥐의 앞발, 뒷발이 있죠. 앞에 발가락 수하고 뒤에 발가락 수 달라요. 앞에 발가락 몇 개? 뒤에 발가락 5개. 앞에 발가락 5개. 그러니까 이쪽은 4개는 이제 뒤에 음이 되고 이쪽 갈 때는 이제 앞에 먼저 이쪽 갖고 나중에 이쪽으로 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쥐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다 갖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쥐라는 걸 붙였어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보는 게 또 뭐예요? 그놈의 쥐잖아요. 창고에다가 곡식 보관하면 그 옛날에 시골 생활에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 다 잊어버렸지만은 시골에서는 쥐와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 쥐. 그래서
곡식 베어 먹는 그 쥐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옛날에 나라에 그 세금 저기 뭐야 긁어먹는 놈들을 뭐라 그래요? 저 쥐새끼 같은 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큰 쥐야 큰 쥐야 시에도 그 나오죠. 큰 쥐야 큰 쥐야 왜 그죠? 우리 저기 곡식 창고 이렇게 그저 그만 좀 긁어먹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게 바로 쥐입니다. 자, 쥐가 되고 아까 땅의 문이 열렸다 그랬죠. 자, 그 봄이 되어서 땅 갈아야 되죠. 갈아 없는 일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은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라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들은 자 아까 이게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인이라고 할 때 인을 아까 제가 공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면 막 싹 나오는데 이 싹이 얼어 죽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조심 잘 가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서경에 보면은 서경의 요전편에 요임금이 이와 같이 1년 12달, 1년은 366일이요. 그 다음에 윤달을 한번 두고 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책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방으로 그 역관들을 보내가지고서는 한번 전부 체크를 하게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침에 해 뜨는 거, 봄에 이거를 인빈출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을 공경히 맞이하듯이, 그죠?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인자를 씁니다. 조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이느냐? 사람이 항상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 호랑이라 붙인 거죠. 산중의 왕 해가지고. 자, 호랑이 그래서 범띠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범. 그 다음에 문이 활짝 열렸죠. 늘 그죠. 땅속에 굴, 교토 삼굴이라 그래서 굴 3개 펴놓고서는 필요한 때에 따라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놈들. 그래서 누구냐면 토끼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니까죠. 땅에 구멍 몇 개 뚫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 토끼에다 비유하고. 그 다음에 진이다 그러면은 아른아른 아지랑이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뭐냐면은 용이, 그죠? 비 올 때 용이 딱 승천하는 그 모습과 같더라. 용이라는 건 어차피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용이라 붙이고, 이거는 땅속의 음물, 그죠? 뱀, 쉽게 보는 거죠. 길은 모습이 되니까 뱀이라 붙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오 그랬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 더운데, 굉장히 여기 더운 지역이죠. 쉼 없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쉼 없이 계속 지치지 않고 달리는 말에다 여기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울 때는 너나 없이 축 처지게 되는데 말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게 우리가 물이 컵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물입니다. 물이 컵에 반밖에 안 채웠네. 그 다음에 저 선생님 물이 컵에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반밖에 안 챘네. 반이나 남았네. 또 다른 표현. 우리 조 선생님. 이 각자의 저기 성격 테스트예요. 뭐예요?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벌써 반이나 찼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반을 가지고 아직도 반밖에 안 찼네 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반이나 남았네. 역시 조금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직도 더 차야 돼. 그죠? 아니, 여긴 반이나 남았네. 먹고 지금 남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야 벌써 반이나 찼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자,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맛이 안 들었다라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지금부터 맛드는 시기잖아요. 그죠? 아직은 여기 완전히 땡감인데 지금부터는 맛이 좀 들기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미자로 이렇게 여기다 입구자만 쓰면 만미자죠. 그죠? 이 만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맛이 들기 시작한다.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고기 가운데 그러니까 뭐 채식이냐 육식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고기가 훨씬 맛있죠. 그럼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 우리는 잘 모르죠. 양고기예요. 양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갖다 붙였다? 양띠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양띠. 그 다음에 신이다 그러면 쭉 편다라는 뜻인데요. 자,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밭에서 밑으로 먼저 뿌리부터 내리죠. 뿌리 내려서 이제 쭉 다 편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두루두루 쭉 펴야 되죠. 자, 이제 짐승들 가운데 쭉쭉 몸 잘 피고 다니는 애. 이쪽 저쪽에서 건너뛰면서 팔도 자 이렇게 잡고, 그죠? 펴 잡고, 그 다음에 또 얘들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기를 잘 키워주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애들도 호유라고 하는, 또 호추 또는 호유라고 부르는 그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자기 부모가 늙으면은 저 산 위에다 두고, 아니 산이란다, 나무 꼭대기에다 가만히 계시라 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열심히 구해오죠. 구해오고 먼저 부모님 드립니다. 다 잡수고 나면은 그때 밑에 지키고 있다, 그때서야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이 뭐냐,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 잘 편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뭐예요, 원숭이라는, 그저 잔나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잔나비 붙이는 바로 원숭이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자, 가을이 되니까 이거 유인데요. 가을이 되면은 요때가 음력 8월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해곡식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떡도 만들고 밥도 짓고 그 다음에 술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요거를 자, 엑기스 정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치 술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그래서 술병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병유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앞에 물수 하면 술주자가 되는데, 또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 둥지로 돌아가죠. 새들은. 근데 새들 가운데서도 사람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닭이죠. 그래서 닭은 둥지로 들어가더라도 얘는 뭐냐,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른 새들은 둥지라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다 이렇게 지어두니까. 그래서 닭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 횃대를 쳐주죠. 그래서 횃대유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갖다 붙였다? 닭이라고 하는 짐승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술이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생긴 모양인데, 자, 이 산지 바퀴의 모양이요. 산지 바퀴의 모양이 뭐처럼 보이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 그죠? 위는 막혀있고 문의 형태입니다. 문의 모습이 되고, 이 문을 지키는 게 누구냐면은 개죠. 그래서 여기다 개띠 갖다 붙인 거예요.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순음물이 되고, 자, 이 젖꼭지가 그죠? 이렇게 10개, 12개 되는 놈. 돼지죠. 그러니까 새끼 낳는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서는 저기 뭐야, 그 새끼들 먹여야 되니까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돼지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얘가 돼지 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궁이 깨끗하게 비었죠. 깨끗하게 비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하나 다시 드릴 수가 있냐면은 자식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들 자자에다가 요거 갖다 붙인 글자가 뭐예요? 아이 해자가 되는 거죠. 자식 해자. 그죠? 아해라고 할 때 우리 해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글자가 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개띠도 나오지만, 자, 음이 지금 양을 으른다 그랬죠? 위. 그죠? 술자. 음이 양을 으르기 때문에, 자, 글자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음이 양을 위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 표현한 게 뭐예요? 을을 위자, 위협할 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은 여기 이게 마지막 주역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석자의 맨 상 구효에 이걸 뭐냐면 석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큰 열매, 단단하고 큰 열매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석과불식이라, 이 큰 열매는 나중에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다시 씨앗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씨앗 종자 하나, 그저 대를 이어야 될 그 자식을 어떻게 돼요? 이어야 될 거 씨앗을 뭐예요? 불로 태우고 물로 휩쓸어 가고 이게 멸한다라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든 글자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보면은, 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한테 제사 지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음력 3월달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택천쾌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택천쾌. 그래서 요때 지금 농사 지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물고 터야 되겠죠. 그 논에다 물 대고 그래서 물고를 터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 물숫자를 쓰면 뭐예요? 터질 결자가 되는 거죠. 물고 틀 결자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옛날에 그 회사에서
뭐야 서류를 미결 기결이라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괴는 나중에 이제 그 문자 창제 원리에도 반영되는 괴입니다. 다 살펴볼 거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결정해 놓으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주 쾌족하게 되겠죠. 마음 심자 다 이 의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볼까요? 나머지 다 됐나요? 그러면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이렇게 1년 12대를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어느 때를 1년 처음으로 할까요? 아까 이제 싹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안 생각하기도 해요. 나 1년 이렇게 해서 양기운이 막 시작할 때, 요때도 했으면 좋겠죠. 그죠? 요때. 그러니까 하늘의 양기운이 비로소 들어설 때, 바로 이제 주역이 바로 이겁니다. 주역은 중천 건괴를, 아까 이제 그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여기 삼통력 이 얘기하려면 여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중천 건괴를 맨 앞에다 두었기 때문에, 자, 이건 천력이 되고 하늘의 역이 되고, 여기는 뭘 표현하냐면 이제 하늘 양기운이 음기운을 뚫고 비로소 양기운이 새로 하나 시작된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자월세수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월을 1년에 첫 머리달로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월세수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게요. 자월세수법이 되고, 자, 이유는 뭐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천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늘을 별이했다. 하늘이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통화한다라고 해서 천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통력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여기서 자월세수법을 씁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쓰느냐면은, 자, 주나라가 이제, 이건 아까 주역이라 그랬죠. 주나라가 이 천자의 나라가 되면서부터, 자, 천자가 되어야만이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용에 보면은 비천자면, 천자가 아니면은 뭐예요? 그 불고문하고 그 문을, 그죠? 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상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제도하며 도수를, 그죠? 법제, 모든 법제의 그 도수를 만들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예약 만들 수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천자가 되어야만이 그 천자가 그 다음에 그 이런저런 책력을 만들어서 두루두루 제후들에게 이걸 쓰도록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량형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통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래서 주나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 건괴를 맨 앞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갑자기 말을 까먹었네. 자월세수를 쓴 이유가 뭐냐면 천계여자 이 개념이죠. 하늘의 문이 바로 뭐냐면 자시에 열린다 이거죠. 하늘의 문이 이때 양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문이 자시에 열리기 때문에 바로 자월세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주나라보다 바로 앞선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은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하늘도 중요하지만은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늘이 베풀어도 소용없죠. 그래서 땅에서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은나라의 역, 그죠? 은나라의 역은 바로 지통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땅을 기본적으로 별이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은나라의 역은 바로 이 중지 곤괴, 그죠? 중지 곤괴를 제일 머리로 했다라고 이렇게만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땅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땅의 문이 열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벽이라 이렇게 됩니다. 아까 땅문 열리는 글자가 뭐였어요? 땅의 문이 열리는 글자? 축자죠. 축자. 글자 자체. 그래서 지벽어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세 이거 양 있죠? 이거는 닫혔던 땅의 문이 열린 거죠? 지벽어축이라 그래서 바로 축월세수법을 씁니다. 축월세수법. 자, 그러면은 은나라보다도 더 앞선 나라가 누구냐면은 하나라죠. 하나라.
우리가 하은주 3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하나라가 되고 하나라는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1년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뭔가 싹이라도 나오는 게 뭔가 좀 새록새록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땅을 기운을 뚫고 뭔가 그죠? 양기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나오는 산괴죠. 산에서 만물이 이제 푸르푸르 싹 트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중지곤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중산간이죠. 산이 거듭거듭 됐다 그래서 중산간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통력, 자, 인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통이라 표현하고 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산역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라의 역을 연산역이라 이렇게 붙이고 자, 은나라역은 땅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은나라역을 지장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장역. 주나라역은 그냥 주역 이렇게 붙이죠. 주역. 자, 연산역이 되니까 땅괴 지금 여기서 막 문이 열리는 때가 요 때가 언제가 되느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사입방 배울 때 여기가 간방입니다. 동북 간방. 그래서 동북 간방이 되고 그래서 간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되면 태방이 되겠죠. 태방이 되고 그 태방에 해당되는 것이 자 인월입니다. 그래서 연산역에서는 뭘 쓰냐면 인월세수법. 인월을 첫 달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월세수법이 되고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 만물은 언제 깨어난다? 인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제 일어난다? 인생 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인시가 몇 시예요? 인시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디예요? 저 인도에서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지만은 스님들은 어디에 맞춰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동네 문화에 이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은 수도승 같은 경우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만히 둬도 다 문 열을 텐데 목탁딱딱 두들기면서 다 일어나라 라고 깨우죠. 사람도 늦어도 옛날에 몇 시 전에 일어나요? 5시 전에 일어나서 하루에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은 각각 나라마다 주나라 여기 지금 하나라가 제일 먼저 하나라는 자 인월세수법을 썼고 은나라는 축월세수법 어쨌든 요 세 개를 자 분명히 뭐는 확실하냐면 뭐 여름이거나 그 다음에 적어도 뭐예요 이제 누렇게 떠서 이제 다 시들 때는 처음으로 삶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양기운이 시작되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데 요 시점을 쓸 것인지 요 시점을 쓸 것인지 요 시점을 쓸 것인지는 참 골치 아파요. 그 전에 하나라에서는 하은주 요임금 지나고 그죠? 이때는 요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바로 축월세수법 쓰고 주나라 때 요거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아 있느냐면은 공자가 쓰신 춘추라고 하는 글이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글이 춘추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춘추라고 쓴 글에 전부 다 보면 춘, 왕, 정월 그 다음에 그죠? 춘 뭐 이렇게 해서 왕, 정월이라고 표현할 때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자월이에요. 그럼 자월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날 걸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음력으로 표현할 때, 자, 이때가 인월이 1월입니다. 빨간 걸로 해야 되겠군요. 자, 1월이 되고,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 1, 2, 3월. 1, 2, 3월이 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묘 진월이 봄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이 4, 5, 미가 되고 이게 여름이 되고 7, 8, 9가 가을이 되고 지금 이렇게가 12월이 되면 겨울이 됩니다. 오늘날 쓰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 쓰는 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주나라에서 왕정월이라고 표현할 때 자 1년은 1월달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1년을 왜 정월이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문, 집에 어디에 문을 뭐라 그래요? 정문 그러죠.
정문, 그 다음에 정월. 뭐 하라는 소리예요? 1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라? 바르게 시작하라 이 소리예요. 1월 달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정월 하는 것은 한 해를 바르게 시작해야 어떻게 돼요? 끝까지 바로워질 수가 있죠. 애초부터 삐딱하게 들어가면 이거는 그 1년 내내 잘못되는 거니까. 정문이다 라고 하는 건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죠. 이쪽에 출입하면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갖고 출입하라 라는 겁니다. 원래 정문이 무슨 문이에요? 우리는 남문이죠. 그래서 이 남문을 정문 원래 뭐라고도 불렀냐면 오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화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원래 오문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뭐 정문이라 라고도 부르고 또는 바르다 라는 의미에서 단문이라 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데 대체로 이제 오늘날 정문이라 라는 말로 굳어졌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 정문이 그냥 문 이름이 그냥 저기 정문이 공식적으로 통로 자체를 그냥 정문이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았죠. 이 글자 속에는 늘 바르게 하라라는 그죠. 이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이런 거 하나를 베풀더라도 항상 어떻게 돼요? 정치 우리가 공자가 개강자가 그랬죠. 선생님 정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정은 정렬아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합니까? 그때 너부터 바르게 하라 이렇게 했죠. 정치하는 너부터 바르게 해라. 그 백성들 얘기 안 하도 저절로 다 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바른 삶, 그죠? 바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월세수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1월이 되는 거죠. 1월이 되고 그러면 1, 2, 3 자체가 뭐 숫자는 자 숫자는 어느 경우든지 간에 관계없이요. 1, 2, 3월은 무조건 뭐예요? 봄입니다. 그러면 춘추시대, 저 주나라 같은 경우에 1월에서 왕정월, 그러니까 춘, 이렇게 씁니다. 춘, 왕, 정월,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장할일이에요. 봄인데. 자, 봄인데 1월이 지금 이러면 한참 추운 때잖아요. 그죠? 동짓대를 읽어 봄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 춘이라는 글자 봅시다. 지난번에 춘자 글자 설명드렸었죠? 춘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춘 그러면은 어디서부터냐면은 1, 2, 3이 춘인데 이 땅속으로 양기운이 이만큼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양기운이 꾹 이렇게 차서 올라올 때를 우리가 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기운을 뚫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춘이 여기서 이제 속에 양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춘 왕정월 그럼 이게 춥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2월 달, 겨우 1월 달, 이게 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예요? 그 다음에 4, 5, 6이 되니까 얘네들 4, 5, 6은 언제냐면은 3,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걸 여름이라 그래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가,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안현이 물어봅니다. 그 공자의 최고의 수제자인데 안현이, 선생님, 위방,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죠? 나라를 위하는 방법, 그죠? 다른 사람은 문정, 정사를 직접 물어보는데요. 그 안현 같은 경우는 위방,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답변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라의 역법을 쓰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은나라도 이때 되면 겨울이잖아요. 축월 12월. 왜냐면은 하나라의 역법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밑에서부터 뭐 양기운이 지금 꽉 차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땅속에 양기운은 꽉 차서 하나 올라가고 4개 요렇게는 돼야 이게 우리가 봄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역법을 썼으면 좋겠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공자님이 권력 있나요? 공자가 천자가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천자가 있어가지고 공자가 제후가 됐거나 뭐 상소를 해서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그렇게 해놓으셨고 그러다가 이 공자의 말씀대로 다 됐죠. 나중에 한나라 때 들어오면서 자, 이 모든 것은 공자의 방식대로 다 바뀝니다. 모든 예법 등등등등이요. 바뀌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라의 역법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은 공자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라의 역법을 쓰게 됐더라라는 거죠. 자, 이왕 12지지 했으니까 여기다 나중에 천간까지 같이 붙이겠습니다. 좀 더 하고 그 천간까지 붙이면은
어디서부터 하면 땅은 지금 하늘에서 양기운을 베풀어 주어야 이 속에 다시 양 하나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랬죠. 그럼 천간은 어떻게 배치되느냐? 복잡해서 새로 그려드릴까요? 일단 놓고 그냥 봅시다. 하늘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하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싹이 터야 되겠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럼 나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은 언제 아침이에요? 아침은 5시인데 그건 하루의 시작은 걔네 하루고 나의 하루는 내가 눈 뜨는 시간 내가 눈 뜨는 시간이죠. 그거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글자는 서로가 공통된 걸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쓸 수 없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그럼 하늘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하루해가 시작된다 그럼 언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이에요. 아침이다라는 건 뭐예요? 아침해가 뜰 때. 그러니까 아침해가 뜬다. 아침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으로 표현하자면 봄이 되겠죠. 그럼 봄이라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속으로 이때쯤 해도 태월이 되니까 그죠? 이때 되면 땅속에서는 뭐예요? 시끄럽죠. 막 속에서는 씨앗들이 탁탁 터져가면서 밑에 뭐 내리느라고? 뿌리 내리느라고. 자, 우리가 그 씨앗 싹 트는 거 보면은 자, 여기서 뭐 벽시가 하나 있다라고 할까요? 벽시가 하나 있습니다. 싹이 뭐예요? 먼저 밑에 뭐부터 나오던가요? 이파리부터 이렇게 나오던가요? 우리가 보이는 건 이파리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뭐가 냐면 뿌리가 나오죠. 그거 모르면은 콩나물 한번 제가 키워보라고 늘 그 천자문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콩나물 요렇게 키우면은 키우다 보면 콩나물이 어떻게 나오다가 뿌리 먼저 탁 하고 이렇게 나오죠. 탁 하고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땅속으로 표현하자면 얘 씨앗도 무겁죠. 이 물기까지 먹어가지고 싹 틀리면 물기를 먹어야 되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요만한 여기 요만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런데 또 땅 위로 뭐가 있어요? 흙도 덮여져 있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얘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탁 하고 씨앗은 텄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게 그 다음에 꼬불꼬불해지죠. 자, 이게 탁 트인 때가 바로 뭐냐면은 땅속에서 밭전자가 되죠. 땅속에서 뭐냐면 탁 하고 이만큼 나온 겁니다. 이게 갑이 돼요. 갑 해놓고 그 다음에 싹은 어때요? 아이고 나오고 왜 이렇게 무거워요? 무거우면 일단 어떻게 돼요? 좀 구부러져야죠. 그죠? 을입니다. 자, 아침에 한 땅의 문이 하늘의 문이 땅의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요때죠. 다시 말해서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문이 딱 하는 것은 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얘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묘방 바로 밑으로 여기서 갑이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이제 딱 트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햇빛도 좀 조금 기운도 들어오고 좀 더 따뜻해지니까 힘이 조금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뚫고 나가려면 내가 꼬불꼬불 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를 무슨 글자로 하시는 분들 뭐라고 외웠어요? 아주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새을 그랬죠. 새자에 이 글자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무슨 뭐 붙여가지고서는 을이라고 뭐죠? 그 다른 무슨 새 하는데 새조자에다나 뭐 새주자에다 갖다 같이 붙여서 써도 천하에 없이 이건 새 아닙니다. 싹을이에요. 싹을. 그죠? 싹이다. 싹이 이렇게 해서 고불고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싹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갑을이 그래서 묘방에 정동방이죠. 묘방을 중심으로 해서 갑과 을이 아래 위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갑을 그 다음에 병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병이라 그러면 우리가 남녘병, 남녘정 아마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남녘정, 남방이 바로 오방이 되겠죠. 이 오방을 중심으로 해서 잘 보세요. 일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양이라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았죠. 양과 음부호는 기본으로 하니까 자, 양이 저 위에서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양기운이 두루두루 천하를 지금 다 비추는 거죠. 저 위에 태양에서 멀경자입니다. 두루두루 다 비추는데 아직은 이쪽이 그저 이렇게 됩니다. 양기운이 좀 아직 많고 음기운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해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요 내용이죠. 요 기점을 해서 양기운 이쪽은 많아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고 이제 여기서부터 음기운 시작된다라는 것이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녘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열십자 다 나오는 거 요거나 또 여름화자에 또 이거 있는 거나 다 글자들 비슷비슷하죠? 이쪽으로 배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루 하니까는 뭐냐면 그 양기운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죠. 뭐가? 줄기가. 그것이 정자죠. 그래, 이 정자를 우리가 흔히들 뭐라면 장정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아주 굳센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양 생긴 건 누구 닮아서? 고물에 닮아서 고물의 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남력정이 되고 그죠? 장정정 뭐 못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기운을 듬뿍 받아 가지고 이제 이 줄기가 그냥 굵어지면은 옆으로 뭐예요? 가지가 아주 무성해지죠. 그래서 중앙토에 무가 이렇게 됩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줄기가 가지가 무성해지면 이 줄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이 뿌리 이미 내렸고 줄기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서고 가지가 무성해지면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죠. 다 됐네요. 그죠? 그거 다 됐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룰성자죠. 자, 이룰성자를 보면 가지가 이렇게 무성합니다. 가지가 무성하니까 뭐가 있어요? 줄기는 다 덮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남력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이룰성자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중앙토, 가운데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루어졌죠. 뭐가? 내 몸이. 그래서 몸기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속에서 다 익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다 몸기자라고 하는 이 기자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서 이제 막 바로 나오기 직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됐으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곧집경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곧집경자 해가지고 타작하는 모양이에요. 타작해가지고서는 두는 것이고 경 했으니까 이제 타작 다 해가지고 씨앗들을 거뒀을 거 아니에요. 씨앗들을 뭐 할까요? 씨앗은 일단 먹어야 되고 그죠? 이거 제사도 지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아니요, 저는 제사 안 지낼래요. 흉년도 들었는데 내년에 그 흉년도 들었는데 무슨 제사예요? 그냥 정화서 물이나 하나 떠놓고 말죠. 나 먹기도 바쁜데. 내 먹을 거 조금 어차피 제사 지내고 먹을 거니까 더 중요한 거 씨앗이죠. 종자. 종자 보관입니다. 종자 보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요즘에 농경사회인데 우리나라 예로부터 전통적인 농업국가인데 우리 종자 없죠. 종자 다 팔아먹었어요. 우리 농사 지으려면은 벼농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벼농사 벽시는 좀 있나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 맨날 겨울에 김장 담아먹는 김장 배추들, 고추 씨앗들,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국적 기업들한테 전부 삽니다. 우리가 사먹는 와중에 전부 씨앗값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흑농종묘라고 해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도 다 넘어갔죠. 자, 이게 국가의 어쨌든 정책의 문제인데, 그래서 거둔 것들 어떻게 하냐면 설립자입니다. 잘 세워둬야죠. 1부터 10까지 분류분류 하라 이 소리입니다. 신자. 신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을 우리가 매울신 그러죠. 뭐가 매워요 여기가? 뭐가 매워요? 야문지다 이 소리입니다. 1부터 10까지 잘 세워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까 제일 중요한 종자죠. 그 다음에 제사에 올릴 거. 그죠? 우리가 이제 골고루 쭉 나눠야 됩니다. 옛날 그렇게 막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야무진 손. 맵죠? 우리 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차곡차곡 정리 잘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쓴 대표적인 글자가 무슨 글자라 그랬어요?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우리 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말들을 그죠?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다 있는 말들을 어떻게 돼요? 잘 정리해서 알파벳 순에 의해서 자모음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사전이죠. 말씀사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멋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정리된 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지럽죠. 어지럽다라는 겁니다. 이 어지러움. 근데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그 속에 뭐예요? 요거 싸글자죠. 실마리는 있습니다. 그죠? 뭔가 싹 이걸 잘 다스리면 다스려지는 그 다스릴 난자도 되고 안 그러면 그대로면 어지러울 난자가 되는데요.
그 복잡한 말들을 딱 순서대로 한 것이 바로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여기에 배치가 돼 경과 신이 금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씨앗들 있으니까 그것을 이 추운 겨울 책임지고 잘 건너가야 되겠죠. 누가? 1부터 10까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선비사자죠.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아래부터 밟아나가서 아는 사람이 그 씨앗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임자입니다. 그것이 자 임자가 되는 거죠. 그 임자는 뭐예요? 이미 맡길 임자죠. 그렇게 충분히 그 1부터 10까지 이치를 아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벼슬 하는 거죠. 이렇게 이치를 쭉 아는 사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 낳는 거 연습하지 않아도 집에 저기 막 결혼해서 애 잘 키우잖아요. 요즘 조금 다르긴 해요. 요거 그죠? 이 책임감 제일 확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라 그랬죠. 요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임신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책임졌습니다. 책임지고 이제 추운 겨울 다 이제 잘 넘어가죠. 비로소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이제 펼발자죠. 양기운이 펴진다라는 펼발자 이렇게 쓰고 근데 그 속에 뭐 양기운이 있으니까 하늘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개자예요. 자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바로 음양태극도에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잘 보면 지지 천간 지지 천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1년 12달 그죠? 1년 12달 12대와 천간의 10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방위로 표현할 때 사방이라 라는 것도 하고 팔방이라 라는 것도 나오고 12방도 나오고 24방위가 나오는데 24방위는 아직 좀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지지에 12개 하고 천간에 10개가 중앙토로 빠졌죠. 2개가 8개죠. 그러니까 20방위밖에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24방위를 하려면은 이제 주역의 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괴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 이 황화문명관의 굉장히 오래된 천문역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사 잘 지으려고 농사 잘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그죠?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모든 학문은 전부 다 뭘로 뭉뚱그려지냐면은 인문학이라는 거죠. 아무리 기술력 발전시키다 해도 그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다 인문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인문학이라고 할 때 이 동양고전만한 인문학은 천하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